본부가 770명 규모로 발족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선 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이 5명 추가됐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일 만에 2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진주의 초등학교 2곳에서 확진자가 나와 검사와 함께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두산중공업에서 운송업체 직원 1명이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노조의 반발 속에 안전규정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거제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 2명이 180여 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이 18명에 이릅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LH 직원 등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맡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770명 규모로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총리 주재로 관련 수사 협력회를 열고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소통을 주문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70여 명 규모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도경찰청 수사인력 680명과 경찰청 국수본과 국세청, 금융위 직원 등 770명으로 합동수사본부가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나 보상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수본에는 경기 남부청과 경기 북부청, 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 외에 15개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포함됐습니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이 사건 피의자는 LH 현직 직원 13명과 전직 직원 2명 등 15명이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수본은 또 어제 진행된 LH 본사와 직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토지 위치와 지목 등 개발 관련 정보가 담긴 지도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검경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사협력 관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 총리는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 청구와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경은 대검과 국수본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합동조사단의 부동산 전문검사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는 내일 오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LH 직원들뿐 아니라 신도시 예정지 관할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도 속속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매입한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5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시흥시 공무원 8명도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광명시 6급 공무원 A씨 외에 5명이 추가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명시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취득 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각 1명이었으며 2020년 3명이었습니다. 다만 광명시 측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입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연관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며 위법, 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 고발 등을 할 방침입니다. 한편 6급 공무원 A씨의 경우 토지를 형질 변경한 사실이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5명은 형질 변경 등의 불법 행위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광명시는 정부 합동조사단과 협력해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임병택 시흥시장도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흥시 소속 공무원 2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8명이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내 토지를 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신고와 자체 조사로 진행됐으며 토지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현 시점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중 자진 신고한 7명에게선 투기를 의심할 만한 특이 사항이 없었지만 5급 공무원 1명은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했다면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LH와 세종시가 사업을 시행하는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도 투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 몇 달 전부터 토지 거래가 급증하고 일부 마을에는 벌집이라 불리는 조립식 패널 주택도 난립했다고 합니다. 임홍열 기자입니다. 세종시 인근 농촌마을 곳곳에 조립식 패널 주택이 눈에 띕니다. 한두 필지 위에 여러 채가 각각 나눠져 있는 형태로 일명 벌집이라고 불립니다. 축산 농가와 인접한 또 다른 마을에도 조립식 패널 주택이 판박이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주민들은 2018년 초부터 갑자기 외지인의 토지 문의가 늘고 조립식 주택 건축이 늘어 의아했는데 몇 달 뒤 이 일대가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돼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 빈집을 허물더니 그 집을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건가. 그리고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 무슨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실제로 2018년 8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 277만 제곱미터가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기 전인 그해 1월부터 토지 거래량이 급증하다 발표 2달 전에는 무려 7천여 건 넘게 거래됐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조립식 집을 짓거나 농지에 나무를 심는 등 각종 보상을 노린 투기 의혹이 있다며 개발 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정보에 의해서 이주자 택지를 노리고 먼저 들어가서 이제 그런 집을 조립식으로 짓고 그다음에 땅도 이렇게 사고. 이런 가운데 세종경찰청은 스마트 국가산단과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등 내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KBS가 연속 보도한 강기훈 국회의원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창원시가 개발사업 보상 과정에서의 공직자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가음정 근린공원 사업과 사파지구 도시개발 등 거액의 보상비가 풀린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치인과 공무원의 투기 여부를 자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일 만에 2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가족 간 감염인데 확진자가 나오면서 진주 지역 초등학교 2곳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고 창원 도서관 1곳도 일시 폐쇄됐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진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 등을 방역 조치하고 선별 진료소가 설치돼 접촉자들을 검사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초등학교는 진주에서만 2곳,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 두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등 9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불안한 부분이 등하교를 하면서도 내 아이가 모르는 곳에서 접속을 했을 수도 있고 같은 층의 교실을 쓰다 보니 쉬는 시간은 동일하니까.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13명, 진주 8명과 사천 2명, 창원 2명, 밀양 1명으로 이 가운데 사천과 진주의 확진자는 각각의 가족 또는 친척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2자릿수를 기록한 건 19일 만입니다. 보건당국은 현재까지는 대부분 가족 간 감염으로 추정했습니다. 총 11명이 같이 식사하신 걸로 알게 있고 그중에 사천하고 저희가 사천하고 7명이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가 식당과 사우나, 약국 등에 방문한 것을 확인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확진자 가운데 1명은 공무원입니다. 울산의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근무지인 창원의 도서관 1곳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2,188명, 경상남도는 봄철을 맞아 가족, 지인 모임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470명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공무상 해외 출장 등으로 백신 접종이 필요한 개인에겐 우선순위를 당겨서 접종해주기로 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6만 662명입니다. 누적 접종자는 44만 6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규 신고 건수는 935건이고 대부분 근육통 등 경증입니다.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는 2건인데 한 건은 요양병원 환자가 아닌 종사자인 5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3일 접종을 받은 뒤 엿새쯤 뒤에 숨졌습니다. 또 다른 한 건은 기저질환이 있던 요양병원 환자인 50대 남성이 중증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사망한 사례입니다. 두 사례 모두 사망과 접종의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방역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3개월 안팎 단기 일정으로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아 백신을 먼저 접종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공무상 출장, 해외 파병, 재외공간 파견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국의 경우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코로나19 백신 보관 냉장고의 온도가 적정 수준을 벗어나는 사고가 전국에서 7건 있었다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용 물량을 1차에 당겨 쓰는 건 2차 접종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검토 가능하다며 긍정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할지 논의했는데 결과는 내일 발표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두산중공업에서 운송업체 노동자 한 명이 부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노동조합은 두산중공업이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이 계약한 운송업체의 작업을 도와주던 상황이었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에서 운송업체 트레일러 기사인 45살 A씨가 끼임 사고를 당한 건 지난 8일 오전 9시 반쯤입니다.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100톤짜리 원자로 설비 부품을 트레일러에 싣던 중이었습니다. A씨가 트레일러 왼쪽에 있던 미끄럼 방지나무 깔판을 이동시키기 위해 상반신을 부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넣는 사이 두산중공업 직원이 조종하던 대형 크레인이 부품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사업주를 구속하라! 금속노조는 두산중공업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두산중공업의 중약물 취급 작업계획서에는 작업구역 내 인원을 대피시킨 뒤 작업을 해야 한다고 작성해놓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운송업체를 포함해 해당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안전작업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작업은 한수원과 계약한 운송업체가 담당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두산중공업과 운송업체의 신호수들과 크레인 기사 등 작업자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제조업 분야 끼임 사망 사고는 270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거제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들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것도 모자라서 아이를 시켜 다른 친구를 때리게 한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피해를 당한 아동은 모두 18명, 인정된 학대 혐의만 180건이 넘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거제의 한 어린이집 교사 2명이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해 12월.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지난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이 어린이집 폐쇄로 TV로 확인한 학대 건수만 188건에 이릅니다. 두 교사는 한 아동이 죽을 먹고 토하자 뱉은 죽을 다시 먹게 했고 다툰 2명의 아동을 불러 세운 뒤 또 다른 아동에게 이들을 때리게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교사가 아동의 바지에 손을 넣고 20초 넘게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애초 한 명인 줄 알았던 피해 아동은 학부모들이 CCTV를 돌려보는 과정에서 18명까지 늘었습니다. 3살과 5살 자매 모두 학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장난감 그거를 흐트러 놓고 갔다고 애를 발로 차고 잠잘 때마다 아가시면서 울고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피해 아동들은 정신적 외상을 겪고 있습니다.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어떤 학대를 얼마나 당했는지 지금 저기 적혀져 있는 건 진짜 일부일 뿐인 거고. 두 교사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일부는 부인했습니다. 아동들한테 좀 하실 말씀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해교사 가운데 한 명은 이 어린이집 원장의 딸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CCTV 영상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학대의 원인을 제공해 죄송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거제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학대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됐다며 재판 진행과는 별개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중지 등 행정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두 교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경상남도가 공식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고 있지만 경남에는 김해공항 확장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김해 신공항 확장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총리실 발표 직후 부산과 경남, 울산의 가덕도 신공항 요구가 거세졌고 지난달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신공항이 다음 달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의 근거입니다. 특히 경남의 입장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이나 밀양에 공항이 들어서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특별법 통과할 때 그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반대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경상남도는 애초 국토교통부의 가덕도 신공항 예산 추장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안전성은 김해공항 확장보다 가덕도 신공항이 더 높다며 오히려 김해공항 확장안이 정치적인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 김해 신공항이 정치적인 결정이었던 거고요. 저는 가덕 신공항은 스마트 복합 물류가 가능한 새로운 경제 신공항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상남도는 가덕도 신공항과 경남을 서부권까지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는 오는 2024년 신공항 착공에 맞춰 만들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은수입니다. 운전하다가 경찰차 보이면 그제서야 교통법규 제대로 지키는 분들이 많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는 언제나 도로 위에서 법 준수하셔야겠습니다. 경남경찰이 순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승합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합니다. 신호를 연이어 위반하고 건널목을 건너는 학생들 곁을 스칠 듯 내달립니다. 암행 순찰차가 잡고 보니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도심 외곽의 국도, 한 운전자가 휴대전화에 시선을 뺏긴 채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달립니다. 일반 승용차처럼 보이는 흰색 차량이 갑자기 경광등을 켜고 앞서 달리던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입니다. 실례지만 좀 면허증 제시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채 보행로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도 단속 대상. 오토바이 이렇게 앞서보세요. 이쪽 횡단보도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경찰 표시를 감춘 암행 순찰차는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증거 영상을 확보한 뒤 단속을 벌입니다. 이런 순찰차가 있다는 거 아셨어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승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운전자들이 조심을 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고속도로 단속에 도입된 암행 순찰차가 지난달부터 활동 범위를 경남 전역 국도로 넓혔습니다. 암행 순찰차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내는데 6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과속 차량과 난폭 운전 차량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고성능 차량입니다. 지난달 4일부터 120건을 단속해 20건을 통고 처분, 94건을 과태료 처분하고 무면허 운전 등 6건을 입건했습니다. 운전자분들이 평상시 습관처럼 되어버린 법규 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주고 이로 인해 사고 예방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은 암행 순찰차로 과속과 난폭 운전, 오토바이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시로 입지가 정해진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환승 할인제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도의회 도정 질의 답변에서 진주시 정촌면에 들어설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남해와 하동, 산청 지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부 경남의 광역 환승 할인제는 지난해 진주와 사천시에서 먼저 도입됐습니다.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취소된 데 이어 하동 화개장터 벚꽃 축제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동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벚꽃 축제를 취소한다며 방문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남해군이 코로나19로 휴업하거나 폐업한 청년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 리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3월 이후 휴업하거나 폐업한 뒤 재창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소상공인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말까지 할 수 있고 재창업에 필요한 재료비와 홍보비 등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거창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차 거창형 재난지원금으로 만 19살 이상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 30일까지 지원금을 직불카드로 받아 올해 안에 쓰면 됩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화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코로나19 대응 민원 콜센터는 예방접종 대상 여부와 접종 시기와 장소,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집단 면역이 확보되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콜센터 번호는 120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가 오늘 거제와 통영을 시작으로 내일 고성과 진주, 모레 합천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 100여 명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 의견 수렴과 검토 내용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패널 간의 토의가 진행됩니다. 김해시가 장유 소각장 증설을 위한 절차를 밟자 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해시가 장유 소각장 증설과 광역화를 위한 시행업체 선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장유 소각장 증설을 막기 위한 행정소송을 위해 시민소송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한 나눔 바자회가 오늘 아름다운 가게 창원 사파점에서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와 지역 여성단체들이 마련한 이번 바자회는 정책과 제도의 성평등 변화를 위한 시민 참여를 후원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판매 수익금은 경남 여성단체 연합의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경남에서 일어난 파리장서 운동과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기리는 기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경상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성현석 의원은 3.1운동 직후 파리장서 운동에 참여한 진주시 수곡면 사곡마을에 대해 경상남도 차원의 기념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1980년대 경상대 학생들이 주도한 민주화 운동 재조명을 촉구했습니다. 탈핵 경남시민행동은 후쿠시마 핵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산업 포기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탈핵 경남시민행동은 사고 10년 후의 후쿠시마 교훈은 우리나라는 따라하지 않는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끝내고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례적으로 지난해 사교육비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 직접 영향권에 있는 고등학생은 더 늘었습니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교육을 시키고 있었는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공교육의 원격 수업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온클, 온라인 클래스를 줄여서 이렇게 말하던데요. 원격 또는 비대면 수업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익숙해진 수업이죠. 텅 빈 교실은 교사가 혼자 지키고요. 학생은 집에 있습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둘 사이를 연결을 합니다.
어느덧 2년 차입니다. 그리고 신학기 2주 차죠. 그런데 여전히 곳곳 불안하다는데요. 지금 뭔가 또 불안정한 것 같긴 한데. 초중고생 전체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했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인데 어제 오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심지어 학생들은 방에서 나가졌다는데요. 튕겼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조금 잦았고요. 갑자기 그 화면이 축소됐다가 확대됐다가 이런 현상이 계속 수업 중에 계속 발생을 했었거든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쓰는 이 학습터도 지난 8일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교원단체 설문 결과 47.5%가 EBS 온라인 클래스가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래서 39.1%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은 여전히 구글 클래스룸 등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화상 기능 등을 단기간에 빨리 추가하면서 오류가 생겼다는 게 교육부의 해명인데요. 핵심 기능들 좀 더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학교 현장에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빨리 이제 보완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하지만 교육 현장 불안합니다. 불안정한 원격 수업이 학력 격차로 이어질까?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권익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조사 대상 학부모의 87.2%가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커졌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이거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심했는데요. 고등학생 학부모의 89.1% 이렇게 심해졌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불안함 때문일까요?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사교육비 지출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019년보다 10%, 참여율은 7.9%포인트 감소했습니다만 대학 입시에 직접 영향권에 있는 고등학생은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월 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 모두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월 평균 38만 8천 원인데 고등학생인데 이 정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은요. 범위를 좁혀서 사교육을 하는 고등학생은 평균이 64만 원입니다. 서울의 경우 82만 9천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한 고2 학생은요. 지난해 계획보다 더 많은 학원을 다녔고 겨울방학에는 심지어 5주에 100만 원짜리 특강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퐁당퐁당 등교, 또 원격 수업에 대한 불안함, 이로 인한 학력 부족, 이런 거 걱정돼서 사교육 시장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죠. 자, 그런데 이 사교육도 소득에 따라서 그 지출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월 8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집에서는요. 10명 중 8명이 이 사교육을 하고요. 50만 4천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은요. 200만 원 미만 구간은요. 10명 중 4명, 그리고 금액도 10만 원이 안 됩니다. 소득에 따라 사교육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추세가 학력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한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3월 중에 치릅니다. 코로나19로 학력 격차가 생겼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교육부는 진단평가는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보충을 위한 지원 도구이다. 코로나19 관련 학력 격차를 분석할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KBS 자료 영상들로 추억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 오늘은 8, 90년대 예방접종과 소독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요즘이어서 그런지 그때 그 시절 예방접종 풍경이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건강한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병 없이 잘 자라야만 어른이 돼서도 튼튼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창원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함께 만든 책이 교과서로 채택이 돼서 실제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책 이름이 복림동 마을교과서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어떤 계기로 만든 건지 마을교과서를 제안하고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 한들산들 이순자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림동 마을교과서, 이 교과서는 어떻게 만들게 된 걸까요? 예, 저희 복림동에는 마을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와 그리고 또 학교 밖에서는 주민들이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아이들도 주민들도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런 교재가 없어가지고 좀 진행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고 이게 창원 지역은 사실은 지역화 교재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생활권 단위의 그런 교재가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했던 선생님과 같이 이거를 한번 교과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는 곳에 온라인 의제로 제안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대 링크 사업단과 서로 이제 매칭이 돼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창원 한들초 복림동 주민자치회, 예. 그다음에 뭐 사림, 복림, 평생학습센터, 한들산들 이렇게 5군데 이제 뜻이 있는 실무자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마을 교과서 추진위가 구성이 됐고 이에 이제 경남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목만 언뜻 보고서는 이게 복림동이라는 그 마을에 대한 좀 내용이 가득 들어있겠다라는 예상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예, 저희 보시면 이렇게 한 권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마을 교과서가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나빌레라 길이라고 해서 5권에 이렇게 코스북으로 해서 현장에 실제 나갔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요 나빌레라 길도 복림동에 있는 사실은 이제 장소 그다음에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생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담고 있고요. 교과서도 아이들이 실제 3학년 사회과 교과에서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마을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쉽게 접근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교실에서만 배우는 교과서가 아니라 그 네. 교과서를 들고 야외도 나가고 그런 활동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거는 학교에서 예. 배우게 되고 사실 한 단원이 끝나고 나면 예. 그거에 맞게 이제 코스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교과서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을 교과서를 만들면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이게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여와 관심 사실 이 두 가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이다 보니까 사실 저작권에 대한 그런 문제가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 좀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제 사진 자료 이게 좀 많이 필요하다 그 요청을 드렸고 감사하게도 사실 학생들, 학부모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 자료들 다 이렇게 모아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좀 부족한 거는 이제 저희 추진위에서 직접 현장에서 촬영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게 약간 자료를 들고 있는 기관을 요청해서 예. 이렇게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이 사실 사진들이 모두가 다 모두의 정성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이 지금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잘 동원돼서 이렇게 이 결과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과서가 실제로 수업에 쓰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복림동 소재 사실 복림초, 상북초, 예. 그다음에 창원 한들초 3학년 마을 교육 과정으로 이제 사용하기로 내부적으로 다 지금 논의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학년 같은 경우는 창의 체험 활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수업 교재로 또 활용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과서를 직접 본 아이들의 뭐 반응을 들으신 게 있을까요? 네, 실제 오늘 첫 수업을 창원 한들초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직접까지는 못했고 이제 선생님께 전화를 하니까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랑 같은 장소예요. 아니면 제가 아는 장소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좀 관심을 많이 보였다고 하고요. 근데 또 친구들도 무엇보다 그 장소들에 친구들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오늘 집중도 되게 많이 하고 되게 그렇죠. 즐거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입장에선 교과서에서 자기가 아는 장소 나오면 많이 반가워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더 활용이 될까요? 그리고 실제 사실 마을에서 이걸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을 교과서를 교실 밖에서 할 수 있게 이제 주민들로 이렇게 마을 해설사를 양성을 했는데 이제 복림동 주민자치회를 주축을 해가지고
평생학습의 전문기관인 복림평생학센터, 사립평생학습센터에서 이분들의 양성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동아리도 구성이 됐거든요. 예. 우리끼리 또 복림 나빌레라 동아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계속 역량을 이제 강화시켜서 이제 아마 4월쯤에는 아이들에게 나갈 것 같고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주민자치회 그리고 이제 교직원, 행정 담당, 주민들을 위한 좀 마을 이해 교육을 하는데 좀 역할을 하시도록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보고 놀라운 게 두께가 사실 일반 교과서 두께거든요. 네. 복림동 얘기만 있는데도 그 정도의 양이 나오는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예. 실제 학교에서 이거를 선생님이 2가지 교재를 쓴다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교과, 사회과 교과 안에 담아야 되는 걸 다 담았고 교통과 통신 부분에서는 사실 좀 복림동의 자료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창원시에서 또 있는 자료 그리고 복림동에 이제 버스 같은 경우 교통수단 중에 버스 같은 경우 좀 복림동에 있는 이 버스 정류장 그 사진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삶에서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복림동 아이들은 다른 동네 아이들보다 좀 자부심이 넘치지 않을까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기는 합니다. 네.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요? 앞으로 바람은 사실은 이게 만드는 과정에 그게 좀 힘들게 지금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조금 힘들었지만 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곳들은 좀 힘이 들지 않게 이게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마침 또 고맙게도 경남대 그 링크 사업단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그리고 이제 또 뒤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생활권 단위의 이런 마을 교과서가 제작이 되고 그다음에 활용이 될 수 있게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네. 지원할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생활권 단위의 사실 마을 교과서가 생기기 위해서는 민관학의 사실 협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마을 주민들이 좀 네. 주체적으로 요거를 이제 이어갈 해설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의 문제를 또 예. 발굴하고 또 담아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리에 하나둘 피어난 꽃을 보니 봄이 온 게 실감이 납니다. 낮 동안은 따스한 봄 햇살까지 더해지며 봄 기운이 무르익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내일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집니다. 먹구름이 끼겠고요. 모레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40mm까지 꽤 많고요. 내륙 지역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모레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일시적으로 약간 내려갑니다. 내일까지는 1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는데요. 모레는 11도 선에 그치며 서늘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주말인 토요일부터 기온은 다시 오르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우리 지역의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은 함안과 밀양 영하 1도, 양산과 창원 3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내려갑니다. 낮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오늘만큼 오르면서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의 기온 영하 1도, 합천과 진주가 0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해상에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저녁이면 해제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은 모든 해상에서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로 주말인 토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쭉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요. 기온도 갈수록 올라 따뜻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일하다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다 하필 운이 나빠서 죽은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없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없고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100톤에 깔려 죽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유예기간이라 사람 안전까지 유예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산재 사망 사고는 명백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